다시 넘겨서 우리 472번은 교과과정 외 얘기입니다. 빼고 갈게요. 과제하실 때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473, 4, 5번 다 할 겁니다. 73번부터 해보실게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한 개밖에 없슈. 이거 연습을 좀 했던 건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딱 하나만 지키는 거지. 그러면 x축에 붙으면서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2여야 모든 애들은 다 0보다 작은데 딱 너 하나만 0이니까 만족하는 게 한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 얘 거꾸로지. 이제 기억 봐봐. 기억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항상 똑같잖아. 이 함수를 두고 논하면 되겠지. 모든 애들이 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어. 맞을까 틀릴까?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다음에 얘는 이항을 한번 해도 돼. 만약에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오늘 시험 문제였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본래 x자리에 뭐가 들어갔다라고 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니? 본래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x가 뭐 20번이었던 거 같아요. 그 얘는 해가 뭐로 바뀌었을까? 본래 해가 이거든? 얘는 해가 마이너스 2 하나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앞부분의 떡밥들이 다 회수가 돼. 아이고 얘는 진짜 반갑지? 해볼까요? 이런 거 이제 잘 만약에 다 보이면 이거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74번 해볼게요.
기억만 하죠. 기억하시고 74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나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내신 대비 기간에 만약에 들어가면은 나도 이제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외우라고 하거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저런 유형은 저렇게 풀고 해서 준비가 안 된 학생들한테는 외우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이런 것도 외운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시간도 많고 공부할 시간도 많고 생각을 할 만한 여지가 있잖아. 그래서 루트가 실수다라는 걸 좀 외워서 갈 필요가 없어. 당연한 얘기로 부등식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루트가 실수가 되려면 여기가 음수면 허수잖아. 그치?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당연히 외울 것도 아니고 당연한 얘기인 거야. 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내신을 막 공부하고 대비하고 그럴 때 뭐 이런 잡다한 것까지 다 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내가 항상 성립이다. 그럼 이제 뭐부터 하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 어디를 봐도 얘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이제 성격이 더러운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 여기가 0 되는 거 먼저 조사해야 돼. 이거 약간 습관에 최고차가 미지수잖아. 그러면은 2차란 말이 없으면은 2차가 0일 때 꼭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A가 만약에 1이면 좌변이 4고 우변이 0이니까 성립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성립을 하지. 4는 0 이상의 수니까. 따라서 A가 1이 가능하다. 이거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차 부등식으로 가자. 2차 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차 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위쪽에 붕 이렇게 떠 있어야 돼. 즉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얘가 양수여야 하면서 동시에 근은 없어야 되니 x축 합정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일단 여기는 a가 1보다 크다고요. 이 안에 등호도 있으니까 그냥 멈춰야지. 다시 한별식 쓸게. 짝수분수 쓰자. 절반의 제곱 16의 a-1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전개해서 해도 되지만 4a-1이 공통인수로 보이니까 그냥 묶어버릴게요. 얘는 4a-1로 묶일 거고 빼기 4까지 묶이니까 빼기 8로 묶이면서 여기 있는 것도 4 나갑시다. 좀 빨리 해도 되겠죠. A가 몇과 몇 사이가 되는 거야? 얘랑 곱이 0이 하니까 1부터 2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진짜? 잘못 넣었잖아. 빼기 1이니까 자기 자신 바꾸니까 하나 이렇게 더 빼야 되는 거지. 왜냐면 1부터 4. 그래서 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가능한데 얘는 이미 이쪽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얘를 답으로 인정합시다. 답. 밑에 거 그럼. 굉장히 옛날 얘기죠.
이런 옛날 얘기를 건드리는 문제가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일단 우리의 본업으로 가볼게. 2차 부등식이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해가 한 개밖에 없대요.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걸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밖에 없다. 딱 여기서 한 개 발생하고 나머지를 다 0보다 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맞을까?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니까 한 별식이 얼마나일까? 0이다 하고 이 판별식을 써보면 아주 반갑지 않은 역시 저만 반갑나요? b제곱 마이너스 ac 다 판별식으로서 0이어야 한다. 이제 전개해보면 2ab, 2bc, 2c잖아. 3개씩 빼니까 1개씩 빼는 걸로 남는 거 맞을까?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 내가 말하기는 내가 목이 아파요. 그래서 사실 오래전 얘기라 까먹을 만하기는 해. 22쪽에 어딘가에 있다. 22쪽 어딘가에 찾는다. 시작. 그러면은 왠지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무리까지 지어볼까? 합니다. 제곱 3마리를 더해서 0이라는 얘기지. 셋 다 얼마인데? 셋 다 빵이면 되는 거야. 즉 A, B, C가 다 어떤 거예요? 얘도 3, 얘도 3, 얘도 3이야. 다 더하면 9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우리 이 공식 있잖아. 이 공식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래요. 곱셈 공식은 사실 다 공평하게 외우는 게 맞잖아. 근데 다 외우는 거는 맞는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중요하다. 너네가 이제 나중에 공습투 후반부쯤 가면 저기 어디야? 우리 명제까지 하기로 했잖아. 명제 마지막에 그 절대부등식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약간 부등식 세상의 한등식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뭐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게 또 나와요. 이 공식은 생각보다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인지를 합시다. 중요한 공식이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인 얘기들은 다 한 건데 나는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건 너희들이 이제 예스맨이다. 이 맨은 아니고 거리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예스맨이다 보니까
막 이제 다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 왜냐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맞아서. 그래서 혹시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따 쉬는 시간에 슬쩍 나한테 카톡해도 괜찮아. 알았지? 뭐 내가 또 불러가지고 하면은 괜찮아요. 또 이럴 거잖아. 뭐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그러니까 나 이게 한 번에 되나 원래?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쓱 양파를 해본 경험. 분명히 어려워가지고 헤맸었는데 아무튼 뭐 잘 따라오고 있다면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 다음 파트는 뭐냐면 쉬어가는 타임이야. 자, 우리 지금 어떤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냐? 조금 전반적으로 총망라를 해볼까요? 자, 결국은 문제를 풀면서 느끼셨길 바래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화 그리고 2차 부등식은 다 한 세트로 생각을 하자. 여긴 그냥 같은 개념이 표현만 다들 바뀌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래요. 다 똑같은 얘기들만 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활용해서 2차 부등식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끝난 거고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약간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 풀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잖아.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연립 2차 부등식은 계산 말고는 할 게 없어. 계산만 잘하면 돼. 부등식 풀고 공통범위 찾자, 이게 다야. 그러니까 여기는 또 내가 할 말이 그렇게 많진 않는데, 그 1차 부등식 깔 때 내가 1차 부등식 어려운 파트 뭐라고 했냐면 활용이 어렵다고 했잖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이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단원에서 어쨌든 변별력을 계산으로 두기는 좀 어렵거든. 그래서 여기도 뭐가 어렵냐면 활용이 어려워. 부등식 단원에 나오는 활용들은 사실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문제를 만들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무슨 파트일까 여러분들 뭐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설명 따위 읽어볼 필요 없겠고요. 그냥 연립 1차 부등식 풀던 대로 푸시면 되는데 계산량이 좀 늘어났다 정도이지 않을까? 220페이지 476번에 1번 하나만 할게요. 열심히 계산하셔서 수직선 예쁘게 그려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N감하면 뭐 되게 줄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니까 N만 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얘는 해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2분의 5다. 그래서 뭐 수직선을 도입해서 갑시다. 2 이상의
2분의 1 이하라는 범위가 하나 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5 이하라고 해서 범위가 잡혀 있으니까 우리 공통범위는 여기부터 여기로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뭐 재미없었죠? 오른쪽에 필수 21번이죠. 거꾸로다, 거꾸로. 필수 21번. 늘 거꾸로가 나와요. 해를 주고 미정계수를 찾으란다.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일단은 위에 거 다루는 건 문제가 안 되지. 밑에 건 또 어떤 부분이 걸려요? 이게 A부터 E인가, E부터 A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판정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수직선을 그리고 명쾌하게 상황이 잘 그려지거든. 일단은 그 마이너스 1부터 3이라는 이런 범위가 확정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 등을 빼먹었네. 답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뭘 것 같아? 이거만 생각하면 될까? A부터 E가 여기에 딱 걸려서 공통범위가 이게 나온다. 약간 우리 이제 미적 감각을 살리면 돼. 2는 이제 여기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공통범위가 되려면 A가 밖으로 탈출을 해야겠죠.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A 값의 범위를 찾아달라라고 하니, 자, 수직선상 배수관계는 오른쪽 수가 반드시 큰데, 자, 일단 붙었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생각을 한다. 얘가 여기 붙으면요, 해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맞나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얘랑 공통범위는 얘가 나오는 게 맞아? 아니면 틀려? 공통범위 맞지, 그지? 예, 얘 빠져. 얘 공통범위인데 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고 해도 얘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공통범위에 빠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붙어도 해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붙어도 괜찮아. 한 번 더. 479번. 계속 이제 같은 내용인 것 같아. 일단 인수분해는 내가 다 해둔 상태인데 얘가 또 걸리죠. 1부터 A냐 마이너스 A냐 아니면 마이너스 A부터 1이냐 이걸 두고 또 싸움을 벌이는 거지. 근데 이제 해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x가 1보다 크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기존에 있어요. 얘가 이제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만약에 얘를 채택했다고 치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하면요,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어딘가에 떨어지면은 공통 범위가 무조건 나오지. 그럼 그냥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해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얘네들 둘 다 빵꾸잖아. 붙어버리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얘가 여기에 딱 달라붙으면은 둘 다 빵꾸니까 공통 부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부분을 붙이시면 안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일단 얘가 답으로서 써지나? 얘 안 해보고 찝찝하지? 해볼게. 파란색으로 하자. 1보다 작았대. 왼쪽으로 스타트를 끊을 건데 자, 마이너스 a에서 떨굴 거야. 그런데 요 공통 범위가 나오려면 요런 데서 떨구면 안 되겠지.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저 멀리 마이너스 3을 넘어서 이쯤 어딘가에서 떨구셔야 요런 공통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우측에 있는 수가 무조건 크고 얘도 마찬가지. 둘 다 빵꾸니까 얘네들이 붙으면 해가 없는 거죠. 더 붙이면 안 되고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도 답입니다. a는 3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답이 두 개. 필수 22번 풀어보자. 거의 다 끝났어. 오늘 필수 23번까지만 할 거야. 그냥 이제 뭐 하면 될까? 허근가질 조건, 실근가질 조건 그냥 쓰면 될까? 허근가질 조건 쓸게. 갑자기 너무 쉬워졌지? 한번 할게요. 정식이니까. 실근가질 조건. 얘도 빠르게 할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 속도로 해도 돼. 얘랑 얘랑 이제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공통법이고 한 번에 안 보인다 치면 수직선을 그리자.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마지막 얘기 활용인데요. 자, 활용은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다. 연립 2차 방식의 활용은 일단은 첫 번째가 뭔가 일단 문장으로 설명하는 실, 뭐 생활 또는 도형에서 이것저것들 나오는 너네가 익히 알고 있는 활용 뭐지? 소금물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볼까요? 두 번째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활용 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는 세 가지 활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실생활 얘기만 하고 끝을 내겠지만 난이도 순으로 본다면 여기가 가장 쉽고 그 다음 여기가 중간이고 그러니까 공수원에서 2차 방정식이 제일 어렵다 했잖아. 그 2차 방정식 안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 이거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갖다 던져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특히 얘는 문제의 발문은 2차 방정식이고 해석의 기본 틀이 되는 게 2차 함수의 그래프고 계산을 할 때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서 얘는 이거 3개 다 쓰거든요. 얘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얘도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이 실생활 관련 얘기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겁 좀 먹고 오셔도 돼요. 아무튼 이제 2차 부등식도 거의 끝자락인데 실생활 좀 얘기를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셋 중에 그나마 쉽다 이거지. 이게 또 너무 쉽냐? 당연히 이건 아니고요. 내가 그 1차 부등식 할 때 활용하면 이제 문제를 만들기 나름이라고 했고 되게 정해진 틀이 없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오늘 시험에도 됐고 지난 시험에도 됐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이름하여 과부족이라고 해서 그 뭐 의자에 몇 명씩 앉았다. 오늘 텐트였나요? 막 이렇게 인원들을 넣다가 몇 명씩 했더니 뭐가 몇 개 남았다 이거 있잖아. 그게 좀 대표적으로 좀 자리가 잡혀 있는 거라면 이 연립 2차 부등식에서는 이 실생활도 당연히 문제 만들기 나름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 그 중에서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야. 이거는 좀 자주 나와서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모양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각이 있고요, 직각이 있고요, 분각이 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삼각형의 모양들은 어떤 관계로부터 이제 유도가 되냐?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뭐 가장 긴 변을 내가 B라고 하면 직각은 너무 쉽지.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면 되잖아. 여기 등식이니까 부등식에서 안 나오겠지? 예각이랑 분각 조건이 부등식이거든. 예각 조건은 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 합보다 작아야 되고요. 분각 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개를 제곱 더한 것보다도 더 커야 분각 삼각형의 조건이 만족이 돼. 얘는 기억하고 써야 돼. 직각에서 등호를 부등호로 바꾸면 예각과 둔각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떤 상태의 둔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부등식이 하나 써지잖아. 그렇지? 자,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활용을 연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립을 하려면 부등식이 기본적으로 두 개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 또 하나의 부등식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뭔가 떠오르는 부등식 없어? 내가 말하면 하고 기억날 텐데. 질문 하나 해볼까? 이 세 숫자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나요? 왜 없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기억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죠. 아는 게 모르겠죠. 가장 긴 변이 지금 이렇게 더했을 때 똑같아서 이거 삼각형 못 만들지. 반드시 이 자리가 더 커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이것도 일종의 부등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연립부등식 풀 때 삼각형의 모양 결정 관련해서 예각, 직각, 분각 이용해가지고 뭐 얘는 이제 등식이니까 뺀다고 쳐도 얘랑 얘가 부등식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삼각형의 뭐 결정 조건이다. 이것도 스스로 생각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야 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작아야 애초에 삼각형이 성립한다. 자, 그럼 이제 예각이다라고 하면은 얘랑 얘를 연립해서 푸셔야 되는 거고요. 분각이다라고 하면은 얘랑 얘를 연립해서 푸셔라라고 해서 이쪽 파트에 아주 유명한 유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으시다. 23번 한번 너네가 해볼게. 자, 여기
마지막이니까 좀만 힘냅시다. 자, 내가 이제 진행을 해볼게. 일단 뭐 내가 필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당연히 변의 길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는 무슨 수여야 할까? 양수여야겠지. 그건 이제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뭐 얘가 제일 작잖아. 얘만 이제 양수가 될 것 같아서 일단 1보다 커야겠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지금 얘가 가장 길잖아요. 즉 나머지 두 개를 더했을 때 당신보다 커야 됩니다. 자, x는 2보다도 크셔야겠군요. 마지막 둔각의 조건은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게 나머지 작은 두 변의 제곱합보다도 더 커야 둔각이 돼. 그러면은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오겠죠. 전개 수학하자. x제곱 2x1 자, 한번 할게요. 2x제곱이고 빼기 2x 더하기 1 해서 1, 1 날려주시고요. 다 오른쪽으로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해서 0부터 4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랑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연립부등식이 나오는 거고요. 2보다 커 대충 그렇게 1보다 커 근데 0부터 4여야 돼. 자, 3개의 공통범위니까 선 3개가 지나가는 곳을 보면 돼. 선 3개가 지나가는 곳 어디죠? 이쪽에 나는 지금 선 3개 지나갔지. 답은 2와 4랑 사이다. 얘들 뭐 이제 내가 실생활은 뭐 피지컬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때그때 읽어보고 책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유명한 것들 자주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문제 풀고 종료할 거고요. 맨 밑에 있는 481번 하나 하고 봅시다.
식을 쓰는 거는 어렵진 않을 텐데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둘레가 30인치 사각형은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15여야 되잖아. 그러면은 변수 두 개 잡지 말고요. 문제가 뭐 구하는 거야? 가로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나는 가로를 x라고 할래. 그럼 세로를 15-x라고 잡은 다음에 넓이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5x가 된다. 가 52하고 그다음에 36 이상이다.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2차 부등식, 연립부등식은 이쪽 한번 풀어내시면 되겠다. 천천히 계산해봤으면 될 거고 풀이 공간이 적어가지고 조금 풀다가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한데 개념을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한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돼? 3이랑 10 이렇게 되니까 3부터 12라는 범위를 가지게 되겠네요. 한 번 더 우측 풀게요. 오른쪽으로 이항한다 상상하면 x제곱 빼기 15x 플러스 50은 0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럼 x-5랑 x-10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러면 큰 거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거보다 작으시면 된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고요. 가로의 범위를 찾으래. 가로를 x라고 잡았고 가로로 가능한 게 다음 범위와 다음 두 가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찾자. 지금 보시면은 3부터 12가 있어. 10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5 이하가 있어. 그러면 말이야 일단 답이 두 개가 나왔는데 답이 두 개라고 하기에는 한 가지 놓치고 오신 분은 혹시 없을까요? 뭐 썼어야 돼? 세로가 가로보다 컸어야 돼. 즉 x는 2분의 15보다 작았어야 하니까 사실 여기 곱살이 하나 더 껴야 돼. 2분의 15면 7.5니까 얘도 껴줘야 돼. 그럼 공통 부분은 3개의 범위가 공통적으로 겹친다라는 것은 선 3개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선 3개인 것은 요 라인이잖아. 답은 3부터 5가 되겠다. 됐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고 마무리 멘트 좀 합시다. 과제는 481번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오답인데 테스트 오답은 금요일 내로 제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점 공식을 엄청 천천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공수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꼼꼼하게 하고 있고 공수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조금 덜 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 그래서 공수투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왜냐면은 내가 이제 3월달 학기 만약에 들어가서 우리가 합쳐지면은 그때 이제 이게 만약에 안 했으면은 내가 신경을 써주기 좀 힘들거든. 그래서 물론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이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시험 본 거 보니까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라고 했냐면 예고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넘겨보면은 넘기지 말고 보면은 다음 시간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연습 문제들로 복습 한번 하면서 이쪽 단원 끝낼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224쪽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225쪽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다음 시간에 이거 두 개만 해도 내용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 건데 특히 이제 실근의 위치 같은 경우는 너네가 한번 눈으로 볼게. 실근의 위치 한번 그 오른쪽 225페이지 봐봐. 보면은 이제 맨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고 나온다, 그치? 글 써있는 거 보이니? 맨 윗줄에
225쪽 맨 윗줄에 실수 ABC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두 식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발문은 2차 방정식이야. 근데 밑에 뭔가 보니까 2차 함수가 막 그려져 있지. 해석 도구가 되는 건 2차 함수야. 근데 그 밑에 수식을 보니까 다 무슨 식이야? 검정색으로 써있는 식이 부등식이죠. 그러면 계산은 부등식이야. 여기가 이 세 개의 내용,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내용이 모두 다 들어있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걱정을 하면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연습 엄청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끝내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경우의 수를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 마무리합시다. 금요일.